네, 이번 시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기출 문제죠. 교재 31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63회 보시면 주식회사 하늘테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하늘테크로 로그인을 일단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로 세팅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월 3일이고요. 자, 글로벌 상사의 구매 확인서 동그라미에 의하여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자, 이거를 발급했대요. 우리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우리가 공급을 했고 거기에다가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을 한 거죠. 그랬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유형이 있었죠. 자, 12번 영세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입력을 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5월 3일이고요. 자, 이 유형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일단 메인 매출 중에서 매출이고 매출 중에서도 우리가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면 자, 12번 영세 유형을 쓴다라는 거 우리가 유형별로 공부할 때 열심히 연습을 했었죠. 자, 품목은 냉난방기죠. 자, 지금 3번이기 때문에 지금 품목은 자,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거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수량 단가는 별도로 없고 공급가액이 7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코드는 F2번을 누르셔서 글로벌 상사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전자 맞고요. 영세율 구분에서 이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셔서 요거는 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죠. 코드 번호 3번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분계 유형은 외상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혼합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외상으로 일단 해보면 지금 제품 매출이랑 외상 매출금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수정할 게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엔터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월 8일 기계장치. 자,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죠. 이거를 강원에 처분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대금은 30일 후에 받기로 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유형 파악이죠. 유형을 파악할 때 일단은 우리가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자, 메인 매출 중에서보다 매출이고 그 매출 중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요 부가세 별도라는 요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요거를 공급하면서 뭘 교부했다? 세금 계산서까지 교부했으면 어떤 유형을 쓴다? 자, 우리가 과세 유형을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5월 8일로 입력을 하셔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고 매출 중에서도 11번 과세 유형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요거 품목은 여러분들 자, 요거 기계장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요 공급가액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 기계장치가 우리가 애초에 취득원가 2,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 요게 없어지니까 요 금액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우리가 취득했을 때 원가고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매출했을 때, 즉 공급했을 때 공급가액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에 공급했어요? 600만 원에 공급을 한 거잖아요. 즉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급한 공급가액 600만 원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자, 거래처 주식회사 강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자 맞고요. 그리고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품 매출이 아니죠. F2번을 눌러서 우리 뭘 처분했어요? 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이다. 기계장치가 없어지는데 요 없어지는 금액도 우리가 수정해야 되죠. 요거는 얼마가 없어져요? 우리가 당초에 취득 원가로 계상하였던 2,500만 원이 통째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없어졌으면 거기에 항상 딸려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도 같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코드는 207번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에 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6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까지 반드시 같이 없애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차변에 우리가 요거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받았냐면 우리가 6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고 해가지고 총 660만 원을 받았고,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 여기서 660만 원 우리가 받기로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차변의 금액이 모자라게 되죠. 자, 차액이 지금 240만 원이 뜨게 되는데, 차변의 자리가 모자랐다라는 뜻은 뭐다?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손실이 났다. 즉 차변은 손실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자동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 창조회사, 자,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회사 변경으로 창조회사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웠던 문제는 2번이에요. 자, 2번 보시면 10월 13일 있죠. 비사업자인 최연준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자, 현금으로 지급받고, 여기가 중요하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여기서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현금 과세라는 유형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오시죠. 그래서 자, 10월 13일이고요. 유형은 우리가 자, 공급한 유형이기 때문에 매출 중에서도 현금으로 했고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했기 때문에 22번 현과 현금 과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목은 제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지금 문제에 110만 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현금 과세라는 유형을 쓸 때는 이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면 자, 자동적으로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분리가 된다라고 배웠죠. 자, 공급처명은 최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분계 유형은 현금이겠죠. 1번.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자동적으로 전표가 생성된 게 보이실 거죠. 그래서 지금 차변에는 전액 현금이 온 거고요. 대변만 상대편 계정 과목 이렇게 두 가지 왔습니다. 자, 엔터 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0월 15일이고요. 주식회사 탐진테크에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을 의뢰하였던 제품을 납품받고 자, 외주 용역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낼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즉 용역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한 경우도 있겠죠. 이게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 거기서 전자 세금 계산서까지 수취를 했기 때문에 아, 요거는 과세 매입 유형이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0월 15일 날 유형은 매입 중에서도 과세가 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51번 과세 유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주 가공비라는 품목으로 입력을 하고 공급 가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코드 번호는 자, 주식회사 탐진테크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 맞고요. 자,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변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뭐예요? 외주 가공비다. 즉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게 어려워서 자, 외부로부터 자, 용역을 제공받은 거죠. 대신 가공 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요거는 우리 500번 때 제조 원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500번대 제조 원가를 사용한다 라는 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대변은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26일 김봉남 씨에게 자, 제품을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간이 영수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간이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이 아니죠. 지금 여기 위에 현금 매출하고 라고 돼 있어서 아, 현금 영수증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간이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은 정규 증빙에 해당이 되고요. 간이 영수증은 정규 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 증빙이 아닌 그러한 증빙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건별이라는 유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우리가 일단 요거는 자, 매출한 거기 때문에 매출 중에서도 정규 증빙이 아닌 그 이외의 증빙으로 우리가 발급했으면 자, 14번 무증빙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14번 건별을 사용한다 라는 거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자, 공급 가액은 지금 문제에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별도 우리가 현금 과세와 마찬가지로 공급 가액에다가 자, 부가세 포함된 110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공급처 명은 김봉남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 유형은 자, 현금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품 매출이라고 해서 입금 전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엔터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5회 문제가 나옵니다. 주식회사 동산택이죠. 자, 회사 변경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셔서 1월부터 12월로 일단 해놓으시고 자, 어렵다고 생각하신 문제가 자, 2번 문제였어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대표이사 박대기 에게 가정집에서 사용하려고 냉장고 한 대를 자, 전자월드로부터 구입하고 당사 명의, 즉 우리 회사 명의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그러한 비용을 쓴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세 불공제 항목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게 바로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12일이고요. 유형은 매입 중에서도 불공 54번 유형이 되겠고 품목은 냉장고고요. 자, 공급가액은 지금 문제에 5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자, 나누기 1.1을 해서 순수한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다 라고 여러분들 별도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공급처명은 지금 우리가 냉장고는 어디서 사왔어요? 이 냉장고 자체는 주식회사 전자월드로부터 구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급금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냉장고를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구입한 전자월드라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고요. 전자 맞고요.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2번 맞습니다. 엔터를 채워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 지금 차변의 제품이라고 자동 분계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뭐 대표이사라든지 또는 임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 또는 뭔가 구입을 해서 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계정 과목은 누구한테 가지급금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 누구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했어요? 자, 박대기 씨에게
사용하게 한 거죠. 그러면 거래처에서 0000을 5번 누르시면 새롭게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자, 550번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지금 이미 입력을 저는 해놨어요. 그래서 미리 저는 입력을 해놨고, 자, 05개를 눌러서 거래처 신규 등록을 해서 550번 박대기 씨를 여러분들은 신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변에 550만 원이 왔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예요? 자,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의 감소, 자, 550만 원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가지급금과 당좌예금의 거래처가 지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가지급금은 해당하는 사람의 거래처로 별도로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월 25일이고요.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부산 세관에 부가가치세 320만 원. 자, 요거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 수입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때는 그 물건가액은 외국에 결제를 하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따로 세관장한테 부과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1월 25일 날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입을 한 경우에는 매입 중에서도 55번 수입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자, 품목은 원재료죠. 자, 원재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공급가액은 해당하는 물건의 공급가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3,200만 원이고요. 그럼 부가세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이 부가세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납부를 해요? 부산 세관에다가 납부를 하죠. 그리고 전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하단에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이 분계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부가세는 우리가 320만 원만 세관장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 분계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만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시면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해 용역업체인 센스에 청소비를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고요. 자, 요거는 건물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자, 12월 27일 날 자, 일단은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자, 청소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00만 원인데요. 지금 문제 보시면 330만 원, 즉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누기 1.1을 하셔서 300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공급처명은 자, 걸어주시면 되겠고, 전자 받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지금 차변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문제에 건물 관리비로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시고, 대변만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닫기를 누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베인펌프 회사고요. 회사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베인펌프로 자, 로그인을 해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이사 사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당좌 그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에 대한 그 처리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가지급금 중에서도 자, 불공제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지출이기 때문에 자, 불공제 항목 중에 하나다.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2일이고요. 주식회사 미국 소피아의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하여 제품 100개, 한 개당 자, 200달러고요. 선적하여 외상으로 공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적일에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유형을 쓸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유형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22일 우리가 매출한 것 중에서 외국에 직접 수출이기 때문에 16번 수출 유형을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 교재 그 하단에 답 보시면 4번에 자 317페이지 하단에 4번 답 해가지고 유형 12번 영세 또는 16번 수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수출한 거기 때문에 12번 영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 영세를 지워주시고요. 우리가 직수출한 경우에는 16번 수출을 쓰고, 예를 들어 내국 신용장이나 뭐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이다 그런 경우에는 12번 영세율을 쓰죠. 그래서 그 차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수량이랑 단가가 나와 있죠. 수량은 100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는 여러분들 지금 달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200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환율을 적용해서 1200원을 곱하게 되면 자, 단가는 12만원이라고 해서 입력을 자, 24만원이죠. 24만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 처명은 F2번을 눌러서 미국 소피아죠. 자,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영세율 구분으로 커서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풍선을 클릭하셔서 직접 수출 1번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1번을 반드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수출 신고 번호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엔터로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외상으로 해서 지금 하단에 분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없으면 엔터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미래테크노고요. 자, 닫기를 눌러주시고 회사 변경으로 미래테크노로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1번이죠. 1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카드 매출 전표가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9월 2일 한성공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를 받았고요. 자, 매출 전표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판매한 거래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거래고요. 자, 날짜는 9월 2일. 자, 매출 거래 중에서도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카드 과세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품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중에서도 17번 유형 카과 매출이고요. 자, 여기서 품목은 제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 자 200만원이라고 그림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200만원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200만원에서 부가세가 또 별도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자, 공급가액에 공급 대가를 써야 되는데, 즉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 또는 건별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써야지 그게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급가액에 이렇게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을 할 때는 그냥 공급가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즉 공급가액
공급 대가를 쓰지 마시고 수정을 할 때는 그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F2번을 눌러서 지금 자 한성공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성공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엔터를 치시면 신용카드사라고 해서 지금 이 말풍선 모양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신용카드인지 선택을 할 수가 되어 있죠. BC카드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BC카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분계 유형은 자 혼합 또는 카드로 쓰시면 되는데, 자 혼합으로 쓸게요. 자 혼합으로 하면 지금 제품 매출이라고 해서 지금 대변은 문제가 없이 다 완성이 됐지만, 지금 우리 자 차변만 입력을 하면 되죠. 차변에 자 우리가 제품을 매출하고, 즉 상거래를 하고서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카드로만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 받기로 한 요 외상 매출금은 한성공업에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 받아요? 카드사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했을 때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그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카드사로 바꿔줬듯이, 자 그거를 그대로 반대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도 카드사에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자 BC카드라는 요 카드사로 반드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 거래처를 해당하는 카드사로 반드시 바꿀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자 세관으로부터 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부가세는 현금 지급하였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 부가세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해 온다라는 거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25일이고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넣을 경유를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자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요게 차량 유지비네,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네, 그래서 불공제 항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화물차다. 화물차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 소형수용차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즉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되겠고요. 자 일단 날짜가 10월 25일이고, 자 우리가 매입한 것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그러한 재화를 공급받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신한카드로 결제했죠. 그러면 자 카드 과세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 중에서도 57번 카가 유형이 되는 것이고, 주유라고 쓸게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우리가 카드 과세, 요거는 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가 됐었죠. 그래서 자 16만 5천 원 하면 자동으로 부가세 분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주유소,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셔서 자 신한카드로 설정을 해주시고, 유형은 혼합으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죠. 우리가 주유를 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는 것이고, 이건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원가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는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카드사에서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해당하는 카드사, 즉 신한카드로 반드시 바꾸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래전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회사 변경으로 미래전자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죠. 자, 8월 25일이고요. 자, 엑스코에 공급했던 제품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되었으며, 자,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되어 있대요. 자, 우리 반품에 대한 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어디다 마이너스?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 이 전자세금 계산서 보면 수량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회사가 미래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요거는, 자, 유형은 어떻게 판단해요? 유형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항목을 매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세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8월 25일 날, 자, 우리가 매출 유형 중에서 11번 과세가 되겠고요. 자, 제품 A라고 품목을 써주시고, 수량 단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8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부가세도 같이 마이너스로 입력이 되고요. 자, 엑스코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전자 맞고요. 그 다음 분계 유형은, 자, 이게 외상 매출금으로 상계를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2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자, 금액에만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차변 대변은 정상적으로 왔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10월 5일 분계가 있죠. 주식회사 경북상해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했고요. 자, 대금은 9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죠. 자, 유형부터 먼저 판단을 하자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자, 여기 세액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과세가 되는 물건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0월 5일 날 매출 중에서 1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은 우리가 얼마에 공급을 했냐면 3천만 원에 공급을 했다라고 중간쯤에 보이시죠? 3천만 원에 공급을 했고, 그러면 부가세가 자동 입력이 되고요. 자, 공급처명은 자, 경북상해라고 되어 있죠? 경북상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 맞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밑에 보시면 대변은 다 정상적으로 왔는데 지금 차변을 입력할 때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한 거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계약금을 우리가 당초에 얼마 우리가 받고 있었는지, 그 계약금이 얼마인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특정한 거래처에 대한 계약금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메인 화면 가셔서 거래처 원장 있죠?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을 가주시고 날짜는 1월 1일부터 자, 요 해당하는 날짜죠. 10월 5일까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F2번을 누르셔서 자, 우리가 계약금 받은 거 뭐라고 처리해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경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자, 1026번이다. 그러면 1026 하면 경북 상해에 대한 것만 조회가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300만 원 있죠. 경북 상해에 대한 선수금 잔액은 300만 원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자,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게 되겠고 그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주요한 기출 문제까지 다 같이 봤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오류 수정 보도록 하겠습니다.